독립운동과 규탄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후손과 시민들은 규탄 집회를, 원주시는 불매 스티커까지 제작해 배포했고 학교는 일본 수학여행을 취소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시설 활용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수천억을 들여 지은 경기장이 수십억의 적자를 내고 있어 활용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작년에 금추라 불리던 배추가 올해는 가격 폭락으로 산지에서 폐기되고 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채소 가격, 왜 그런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일본 불매 운동이 민관 모두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이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가 하면 원주시는 시 차원에서 불매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노 아베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우리나라에 경제 보복을 하는 것에 대해 항의에 나선 겁니다. 원주 시민연대와 원주 평화의 소녀상 시민 모임이 함께 주최한 이 집회는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아베가 무역 보복 철회를 할 때까지 저희가 시민 규탄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도내 15개 학교가 일본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연기했고 플라이 강원도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일본 나리타와 오사카, 나고야 노선 취향을 1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주시도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 중으로 일본 불매운동 스티커를 차량용과 상점용으로 제작해 모두 3만 장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합니다. 또 시 차원에서 구매하는 물품 가운데 일본 제품을 제외하고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일본산 자재를 배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원주시 전 공직자는 일본 출장, 연수, 교육 등을 무기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관 모두에서 불매운동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구성된 광복회와 소녀상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는 학생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셨고 나는 불매운동을 한다. 강원도 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독립운동가 후손 30여 명과 시민들이 모여 아베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그 아베 정권이 우리 과거사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제2의 침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부정에 이어 경제 보복까지 일삼고 있는 아베 정권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제징용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인정을 안 하고 사과를 안 하는 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다가 많은 거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과와 진심된 마음으로 사과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광복회 강원도 지부는 광복절을 일주일여 앞두고 태극기 1000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태극기는 저희가 여태까지 가정을 꾸민 지 40년이 넘어도 태극기를 한 번도 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꼭 달겠습니다, 광복절에. 춘천 지역 청소년들은 벌써 3주째 서울에서 열리는 위안부 할머니 수요 집회에 참석해 역사 바로 알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국제예술제에서 소녀상 전시가 중단되면서 학생들도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소녀상 철거 문제도 일본에서 같이 거론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아리 학생들이 수요 집회에 참가해서 불매운동도 함께 알리고 학생들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열리는 다음 주 수요 집회에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광복절에 이어 오는 29일 일본의 국권을 빼앗긴 경술 국치일까지 앞두고 있어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일본 규탄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최근 배추와 무값이 폭락하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작년에는 너무 비싸서 배추를 금추로, 또 김치를 금치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채소 가격,
왜 그런지 또 대책은 없는 건지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써 키운 물을 예초기로 쳐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무값이 폭락하면서 아예 출하를 포기한 농가들이 산지 폐기에 들어갔습니다. 폭염과 가뭄이 심했던 작년 무값이 폭등하면서 올해 생산 농가가 늘었고 여기에 작황까지 좋아 시장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와 농협에서 긴급 자금을 투입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폭등 혹은 폭락하는 가격에 수확기만 되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가장 이 불확실한 직업이 농사꾼인 것 같아요. 이 진짜 잘 되면은 값이 없고 안 되면은 수확을 못 거두고. 정부는 농산물의 적절한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많이 생산된 물품은 비축했다가 가격이 오르면 다시 시장에 내놓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무, 배추의 경우 국내 생산량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간 유통인들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이 방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누구를 위한 그 유통공사 운영을 하는지. 작목별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계약 재배를 유도하고 있지만 계약 금액이 생산비와 별반 차이가 없어 실제 계약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계약 재배가 그래요. 잘 되면은 장사꾼만 돈 벌고 안 되면은 그분들도 또 계약 재배했다고 물건값 떨어지면 물건 안 갖고 가요. 그런 일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끝까지 키워서 하는 게 낫겠다는 심정으로. 현재 비축 위주로 추진되는 농산물 수급 조절 정책의 방향을 농가들의 계획 생산을 유도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 벌써 1년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시설 활용 문제는 아직까지 시원한 해답이 없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들어 8월까지 강릉 하키센터 대관 실적입니다. 아이스하키 리그, 국가대표 훈련 등에 28번 대관이 됐습니다. 대관 수익은 3,900만 원. 1년 운영비가 30억 원 정도 되는데 턱없이 모자랍니다. 하키센터 외에 스피드 스케이트장과 슬라이딩 센터까지 세계 올림픽 시설의 운영 적자가 1년에 70억 원 넘는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 세계 시설 운영비는 103억 원, 대관 수익 등을 합해도 적자가 75억 원 정도 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용역 결과 국비 지원 규모도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적자 폭이 예상보다 커지며 레저 시설 등을 설치해 경기장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 국내가 가지고 있는 익스트림 레저를 도입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하는 구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올림픽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큰 행사를 여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강원도는 올림픽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계 레저 박람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평창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스키 점프대,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경기장 등을 활용합니다. 용역 결과 생산 유발 효과가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왔지만 정부 승인 작업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레저 스포츠에 대한 전시만 지금 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는 전시 플러스 체험, 또 학술 대여까지 복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벌써 1년 반. 수천억 들여지은 각종 경기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의 한 식당 뒤 야산에서 지름 50cm의 돌이 떨어져 LPG 배관이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250kg의 가스가 유출됐지만 다행히 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배출구를 열어서 가스를 자연 배출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했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연세대 원주 캠퍼스가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두 기관은 원주 캠퍼스 내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단지를 조성해 원주 의료기기 산업의 제도약 발판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 사업은 대학 유휴 부지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의 역량과 개발 타당성, 지자체 지원 의지 등을 평가해 이달 말까지 2~3개의 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영월군이 하반기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에 지원할 농민을 오는 9월까지 모집합니다. 농업, 생산, 가공, 제조, 수출 관련 사업,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 농업 시설 운영 등의 융자를 제공하며 연이율 1%로 개인은 1,000만 원에서 3억 원, 농어업법인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농민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2월부터 융자가 가능합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국제 레저 스포츠 박람회 개최 비용이 72억 5천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2022년 평창에서 열릴 레저 스포츠 박람회 개최 비용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가 각각 12억 5천만 원씩이고 나머지 35억 원은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레저 대회를 위해 동계올림픽 때 설치된 스키점프대와 바이애슬론 경기장 등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 운전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도내 금융기관이 강원 도내 중소기업에 신규 대출하는 일반 운전 자금으로 업체당 4억 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금의 50%에 대해 연 0.75%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 금리는 업체별로 신용도를 감안해 해당 금융기관이 결정하게 되며 지원 규모는 강원본부와 강릉본부가 각각 50억 원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